제 진심 어린 조언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의 치아가 건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치과 의사 박선우입니다. 방금 어르신의 입에서 이가 하나 빠졌다면 그것은 마치 5천만 원짜리 귀한 보석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사실입니다. 치아 32개의 가치는 무려 16억 원에 달합니다. 당신 입안에는 서울의 주요 도심에 자리한 번듯한 집 한 채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귀한 집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양치 후 잇몸에서 피가 났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소중한 치아를 잃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까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면 1,600만 원 든대요. 자녀분들에게 이런 큰 부담을 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직접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실 건가요? 지금 여러분의 선반 속 흔한 치약 하나가 곧 다가올 임플란트 수술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양치질 방법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제 환자 중 김영준 어르신께서는 이 지도를 통해 임플란트 수술 직전에서야 비로소 당신의 치아를 되찾으셨습니다. 단 3,000원짜리 제품으로 녹아내린 잇몸을 관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치과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용 부담 없이 소중한 치아를 지키는 비법까지 모두 밝히겠습니다. 심지어 대형 병원에서 수십 년간 진료하신 선배 의사분들도 이런 귀한 정보를 공개해도 괜찮겠냐며 놀라실 정도의 내용입니다. 치과에 가면 들리는 이 치아는 살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시죠?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시나요?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시큰거리시나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85세인데도 이 방법으로 여전히 자신의 치아로 사과를 아삭하게 깨물어 드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단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의 소중한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나이가 들면 치아가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간 90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치아로 사과를 깨물어 드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아를 모두 가진 노인과 치아를 대부분 잃은 노인의 평균 수명 차이가 무려 8.7년이었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머니는 평생 당뇨와 힘겹게 싸우셨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의 당뇨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요. 혈당 수치가 300을 넘어섰죠.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머니의 잇몸을 살펴보았더니 심각한 치주 질환이 있었어. 치료 후 놀랍게도 혈당 수치가 150대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치주 질환은 당뇨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잇몸에 있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 그곳에서는 수억 개의 세균이 혈관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 오사카 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 세균이 뇌에서 발견된 알츠하이머 환자가 무려 73%나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강미숙 할머님은 69세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0년 넘게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났지만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대요. 결국 모든 치아를 잃고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그 후 6개월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회복 후 할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치아만 잘 관리했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팔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것과 같아요. 차이점은 우리가 팔의 상처는 바로 보지만 잇몸의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치주 질환은 남성분들의 활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심한 치주 질환이 있는 남성은 활력 저하의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치주 세균이 민감한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환자 중에 윤상철 어르신께서는 치주 질환 치료 후 원장님, 부부 금실까지 더 돈독해졌어요라며 환한 웃음을 지으셨고 저 또한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 중에 치주 질환이 있으면 조산 위험이 7배나 높아집니다. 치주 세균이 태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 위험이 4배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치주 세균이 폐로 들어가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냄새도 단순한 불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냄새는 대부분 치주 질환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할아버지나 할머님의 구취 때문에 잠시 머뭇거린다면 그건 단순한 구강관리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잠시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임플란트 없이도 소중한 치아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만 더 집중해주세요. 저는 치과 의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 임플란트 시장이 연간 1조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놀라운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치과보철학회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를 받은 환자의 47%가 5년 내에 합병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마치 임플란트가 평생 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오연수 어르신께서는 71세의 앞니 4개를 임플란트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만족해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음식 맛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음식이 임플란트 주변에 끼어서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제 치아를 더 아꼈을 텐데. 슬픈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5년입니다. TV 광고에서는 평생 간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 10년에서 15년 후에는 문제가 생겨 다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80대, 90대에 또다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나이에 또 전신 마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30년 경력의 치과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 부모님께는 가능한 임플란트를 권하지 않습니다. 자연 치아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의 가장 큰 문제는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보리차를 마실 때 온도를 어떻게 아시나요? 치아가 알려주죠. 하지만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입천장을 데이는 일이 흔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임플란트 후 뜨거운 김치찌개를 먹다가 입천장에 3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어요. 또한 임플란트 주변뼈는 계속 줄어듭니다. 자연 치아는 주변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신호를 보내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줄어들고 결국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골 흡수라고 부릅니다. 10년 이상 된 임플란트 환자의 63%가 이 문제로 고생합니다. 청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임플란트를 한 환자 중 17%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호소합니다. 씹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거나 때로는 쇠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임플란트와 턱뼈의 결합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비용도 큰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평균 250만 원, 전체를 다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10년마다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임플란트 비용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출혈과 통증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끼면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합니다. 방치하면 심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임플란트 주변 염증으로 밤에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결국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점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만 실천했다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중한 치아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5년간 연구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치아 지킴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 환자 중 90%가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정말 간단하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조금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89%가 잘못된 양치질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아 상실의 주요 원인입니다. 당신도 그 89% 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장님, 비싼 칫솔 사야 하나요? 비싼 치약이 좋은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10,000원짜리 칫솔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100,000원짜리 칫솔을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치아 지킴이 3단계 루틴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총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물세정입니다. 여러분, 치아 사이사이에는 칫솔모가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잠깐 혀로 치아 사이를 만져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그 좁은 틈에 음식물이 끼면 세균이 번식하고 치주 질환이 시작됩니다. 수압 세정기나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면 이런 음식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78세 최명숙 여사님은 틀니를 하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루 1분 물세정만 3주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흔들리던 치아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신의 치아로 김치나 나물을 잘 드시고 계세요. 두 번째,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여러분, 칫솔은 어떻게 고르시나요? 부드러운 칫솔모를 선택하시고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세게 닦아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잇몸과 치아를 손상시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각도로 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아주세요. 마치 치아를 쓸어내리듯이 닦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2-3개의 치아만 집중해서 닦으세요. 전체 양치 시간은 최소 2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동 칫솔을 추천해드려요. 일반 칫솔보다 3배 더 많은 플라그를 제거합니다. 강한 효과만큼 잇몸 손상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전동 칫솔은 압력 센서가 있어 너무 세게 누르면 알려줍니다. 이은주 할머님은 전동 칫솔을 사용한 지 일주일 만에 잇몸 출혈이 멈췄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치간 관리입니다. 치아 사이사이를 청소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충치의 60%는 치아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치간 칫솔은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하세요.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넣었다 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영준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으로 3일 만에 입냄새가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어요. 그의 사랑스러운 손주가 다시 할아버지 곁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비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는 양치를 하지 마세요. 음식에 포함된 산이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든 상태에서 칫솔을 하면 오히려 치아가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치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식사 후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것보다 무설탕 자일리톨 껌을 5분간 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일리톨은 충치균을 속이는 특별한 성분이에요. 충치균은 자일리톨을 설탕으로 착각하고 먹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입안을 자연스럽게 세정해 줍니다. 이 방법은 한국영양학회에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핀란드 투르크 대학에서 5년간 연구한 결과 자일리톨 껌을 식후에 씹은 사람들은
충치 발생률이 70%나 감소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75세였고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3개월 만에 치아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85세인데 여전히 자신의 치아로 사과도 깨물어 드시고 갈비도 맛있게 씹어 드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치약과 각을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수십 가지 치약과 가글이 있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리시죠? 저도 치과 의사인데도 가끔 헷갈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 가족에게 추천하는 제품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치약은 단순한 미용 제품이 아닙니다. 엄연한 약입니다. 좋은 치약을 고르는 비결은 뒷면에 있습니다. 치약 상자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성분은 불소입니다. 정확히는 불화나트륨 또는 모노플로로인산나트륨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불소 함량이 1000ppm 이상인 제품을 고르세요. 불소는 치아 에나멜을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유일하게 검증된 성분입니다. 영국 치과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충치 발생률을 24에서 29% 감소시켰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성분은 라우릴 황산나트륨, SS입니다. 이 성분은 거품을 내기 위해 첨가되지만 구강 점막을 자극하고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입안이 자주 헐거나 구내염이 생기는 분들은 이 성분이 없는 치약을 선택하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약은 맛으로 고르지 마세요. 성분으로 고르세요. 강한 박하향이나 상쾌한 맛이 좋은 치약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강한 향이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73세 정우진 어르신께서는 20년간 입안이 자주 헐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우릴 황산나트륨이 없는 치약으로 바꾸자마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구내염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원장님, 미백 치약 효과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판매되는 미백 치약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치아 표면의 착색을 약간 제거하는 정도죠. 커피, 차, 와인 등으로 인한 표면 착색은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지만 치아 자체의 색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실제 미백은 치과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 약제로만 가능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미백 치약에 포함된 강한 연마제가 치아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마제가 에나멜층을 닳게 하면 오히려 치아가 더 노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글을 고를 때는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은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제거하지만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어 결국 더 심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입냄새로 불편함을 겪던 환자 중 8%가 알코올 없는 가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입냄새의 주원인이 음식 찌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주원인은 구강 건조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침은 자연의 구강 세정제입니다. 항균 성분이 풍부하고 입안을 중성으로 유지해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등에 침을 묻히고 10초간 말린 후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입냄새입니다. 냄새가 심하다면 그건 구강 건조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냄새 해결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침 분비 촉진입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고 침샘 마사지를 하세요. 침샘 마사지는 정말 간단해요. 양쪽 볼 안쪽에서 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됩니다. 하루 2분만 투자하면 침 분비량이 30% 늘어납니다. 김영준 어르신께서는 30년간 입냄새로 고생하셨어요. 치약도 바꿔보고 가글도 수십 개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침샘 마사지와 물 자주 마시기를 일주일만 실천하셨더니 입냄새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손주들도 할아버지 뽀뽀를 좋아한대요.
또 하나 잘 모르시는 사실은 구강 건조증이 충치 위험을 5배나 높인다는 겁니다. 침이 부족하면 치아를 보호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습니다. 양치질 후에 물로 헹구시나요? 사실 이건 치약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치약 속 불소가 치아에 흡수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양치 후에는 가볍게 뱉기만 하고 30분간 물로 헹구지 마세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겠지만 효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 역시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치아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치아 건강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어떤 치과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거든요.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제가 35년 치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다른 치과에서 불필요하게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한 환자를 만날 때입니다. 이 치아는 살릴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최근 국내 임플란트 시장이 1조 원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 40%는 적절한 치료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와 돈을 지키기 위해 좋은 치과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진료에서 바로 이 빼고 임플란트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병원은 조심하세요. 좋은 치과 의사는 항상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종종 다른 치과에서 살릴 수 없다고 진단받은 치아를 살려내곤 합니다. 최근에는 마케팅 문구가 너무 과장된 경우가 많아요. 당일 임플란트, 통증 없는 임플란트, 평생 보증 임플란트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문구는 대부분 마케팅일 뿐입니다. 제 환자 중에 오연수 어르신께서는 대형 치과에서 어차피 다 빼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진료 시간은 5분, 견적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꼼꼼히 검사해보니 대부분의 치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신의 치아로 잘 드시고 계세요. 두 번째, 꼼꼼한 검사를 하는지 보세요. 엑스레이 한 장 찍고 바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곳은 피하세요. 좋은 치과는 파노라마 촬영은 기본이고 필요하다면 CT 촬영까지 하며 구강 내 사진을 찍어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진료 시간도 중요합니다. 처음 진료에 적어도 30분 이상 시간을 할애하는 치과가 좋습니다. 몇 분 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치과는 피하세요. 좋은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세 번째, 예방치료를 적극 권하는 치과가 좋은 치과입니다. 스케일링, 불소 도포와 같은 예방치료를 적극 권하는 병원을 찾으세요. 좋은 치과 의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76세 박순애 여사님은 10년간 같은 치과를 다니고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하면 치아가 더 오래 간다고 알려줘. 그리고 꼭 필요한 치료만 해줘서 믿음이 가요. 네 번째, 한 자리에서 오래 개원한 병원을 찾으세요. 요즘은 프랜차이즈 치과가 많은데 이들은 의사가 자주 바뀌고 매출 압박이 있어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진료해 온 개인 병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같은 환자가 10개 치과를 방문했을 때 치료 계획과 비용이 최대 500%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만 65세 이상은 스케일링을 연 1회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 약 1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실런트, 불소도포, 치주 치료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종종 환자분들이 비싼 치과가 좋은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치과의 기준은 비용이 아니라 환자의 소중한 치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입니다. 고가의 임플란트만 취급하는 치과보다는 자연 치아 보존에 최선을 다하는 치과를 찾으세요. 가격표에 치아 살리기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치과들이 임플란트 가격만 내세우는데
치아 보존 치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좋은 치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과 가기를 두려워하시는데 요즘은 무통마취, 진정치료 등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심하시다면 그것을 이해해주는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치과 방문을 미루지 마세요. 초기에 치료받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연 치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과 비용이 연간 40% 적게 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자연 치아를 모두 보존하고 있는 분은 단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이 직접적인 의학적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항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실제 실천은 여러분 본인의 상황과 판단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본적인 치아 관리법은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년기에 정말 중요한 구강건조증 완전 극복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